네, 안녕하세요. 한약총강 16번째 시간이자 천인아빌 사상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이렇게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은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건너뛸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어떻게 한번 해서 완강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따뜻한 쌍화차를 먹고 있는데 좋습니다. 좀 요새 날씨도 추워지니까. 근데 이게 핀 마이크가 생각보다 제 잡소리를 많이 잡아줘서 헛기침이나 요런 뭔가 마시는 소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도치 않는 ASMR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 시간 막판에 뭘 했냐면요. 이 운기라는 거 있잖아요. 운기. 즉 뭔가 구체적인 어떤 육기 같은 자연계의 구체적인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바뀌기 전 단계의 어떤 전구체적인 느낌이죠. 이런 운기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화생하는지를 한번 했거든요. 그거를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이 오행규류표, 어떻게 보면 이 천인아빌 사상 파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행규류표. 요거는 소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운기가 뭐 전체 자연계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현상이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5개로 분류를 한 거야. 오행으로. 그래서 이걸 왜 오행으로 분류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운기라는 애가 작용을 하죠. 일단 운기가 어디 작용을 하느냐, 이 작용 방위에 따라서 어떤 육기를 만들어내는 특정 경향성에 중심을 부여해주는 신이 생성이 된다 이거지.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기가 예를 들어서 동방에 작용을 했어. 이 동남 중서북은 방위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 그 했던 입법방위론 있죠? 입법방위론에 중국의 그 지형 있잖아요. 동남쪽으로 갈수록 해변가로 가고 북서쪽, 서북쪽으로 갈수록 고원지대로 가는 거. 가운데는 좀 뭔가 순환이 막혀 있고. 지금 그 지형 하에서 이런 식으로 오행 배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정 그러한 특정 지역의 흐름에 요 운기라는 게 작용해서 신이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그 작용한 방위에 따라서 신의 경향성도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동쪽에 운기가 작용하면 어떤 풍을 만들어내는 신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풍이라는 어떤 육기 중에 하나가 화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화생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흐름을. 운기가 특정 방위에 작용을 해서 요런 특정 기운을 만들어내는 신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요게 풍이 다른 육기에 비해서 요 방위에는 뭔가 좀 지배적으로 득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열, 습, 조, 한입니다. 이거는 지형적인 특색에 따라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풍은 뭐 동적이고 이거는 뭐 조금 뺀다고 해도 남쪽 고온 다습한 지대, 그죠? 가운데 뭔가 순환이 막혀서 딱 막혀서 뭔가 정체되는 곳, 습. 그 다음에 서북쪽은 둘 다 추운데 북쪽이 조금 더 춥죠. 서쪽은 뭐 바람이 바다랑 연접하지 않았으니까 건조하겠지. 그리고 여기는 극단적인 두 어떤 지면의 형태, 육지와 뭐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둘 다 뭔가 흐름이 좀 동적 변화가 크겠죠. 근데 얘는 풍이 더 크고 얘는 남쪽이기 때문에 열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육기의 어떤 방위별 배속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일단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서로
뭐를 순서대로 생한다. 여기까지는 순서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차서로 어떤 애들이 차례대로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요 기타 부분은 이 오행, 요 육기에서 화생된 오행에 대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어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행에 따라서 배속을 시킨 거야. 그래서 약간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생관계도 다 알아두셔야 돼. 상생관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배속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단어의 뜻을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풍열습조 하면서 풍은 목, 그러니까 먼저 육기가 땅에서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오행. 그래서 육기가 땅에서 화생된 근원적인 땅의 변화는 오행이에요. 그게 목화, 토, 금, 수로 배속이 되고. 그래서 오행상 목은 다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요. 뒤에 색깔 배속도 나오지만. 그럼 이 오행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특정 땅이니까 오미를 만들어내지. 뭔가 음식이 될 만한 것들. 그래서 이 맛을 만들어내는데 산, 고, 감, 신, 함 순서입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가요. 이 오미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거를 지금 할지 조금 이따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지금 해버릴까? 보시면은 이 맛이라는 게 사실 오행상으로 두 가지로 배속이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요 매운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특정 맛을 접하고 나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거는 요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오행에 배속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보통. 근데 보세요. 매운맛을 먹으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덥고 막 열나고 뭐 매워하지만 그 중에 막 땀도 삐질삐질 날 수 있거든요. 그죠?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땀이라는 건 어쨌든 내부에서 외부로 뭔가 발산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금하고 수의 방향성은 일단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목이나 화란 말이야. 그러겠죠? 그리고 이 짠맛 어때요? 예전에 입법방위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방 사람들이 어때요? 동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이 다 어떻다? 짜기 때문에 열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막 속열이 생기면서 피부 질환도 잘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펌석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동방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성이니까 금과 수하고는 배치가 되지. 그래서 화 쪽으로 배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신함, 감, 산, 고 이런 식으로 배속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배속은 뭐고 그 배속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냥 맛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어떤 생각이지만 요거를 기반으로 좀 이해를 해보세요. 맛을 유발하는 실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약간 체육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맛을 유발하는 실체의 어떤 속성을 오행으로 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느껴지는 맛.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이 맛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 신체에 유발되는 변화나 반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 순서를 요거를 먼저 볼 수는 없어요. 맛을 보고 우리 신체에 유발되는 변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맛을 유발한 실체는
어떤 속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요 맛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맛의 배속 정도만. 자, 그 전에 잠깐 끊어서 제가 이스터에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터에그.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고, 지금 이 정도 내용 듣고 계실 정도면 조금 많이 제 컨텐츠를 많이 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메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척척학사 0305 gmail.com입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신 분들은 요 이메일로 간단하게 본인이 저를 구독하고 있다는 캡처본 있잖아요. 구독 인증샷. 요거 하고, 요거는 본인이 거짓말로 써도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냥,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구나. 그 정도만 조금 감을 잡고 싶어서 본인이 지금 요거를 보는 이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취미. 철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진짜로 예과생이다. 아니면 편입준비생이다. 성함이나 이런 거 신상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떤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 요거 그리고 구독 캡처본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지금 총론이 강의가 끝났잖아요. 총론 PDF 파일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저작권 같은 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시면 상관없거든요. 요거 이번 편의 이스터에그니까 잘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맛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맛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신맛, 산, 짠맛. 다시 할게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산, 고, 쓴맛, 단맛, 신, 매운맛, 그 다음에 마지막 짠맛. 이게 뭐예요? 아까 봤었던 요 오행기류포의 오행배속이죠. 그럼 일단 요 맛들 각각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좀 유추해 보죠. 본인이 최대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신맛.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아이셔 같은 거나 아니면 레몬 같은 거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나 어떤 요런 반응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뭔가 몸 안으로 뭔가 움츠러들고 수렴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렴되는 느낌 중에서 금하고 수 중에서 금 쪽에 가까워요. 얘는 한 방향으로 쭉 수렴되는 거예요. 조금 느낌 오세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를 떠올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몸 안으로 뭔가 수렴되는 느낌이다. 뭔가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을 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표정이나 이런 체내의 어떤 변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금으로 배속을 시킬 수 있겠고, 그죠? 그럼 쓴맛은 여기에요. 여기 아니고 요것보다 더 강해. 쓴맛을 먹으면, 쓴 약 같은 걸 먹으면 수렴을 하긴 하는데 뭔가 완전히 움츠러드는 거야, 전방위적으로. 그럼 이거는 수에 해당되겠지. 그죠? 그럼 단맛은 어때요? 단맛은 요 네 가지 다른 거,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에 대해서 좀 평이하거든? 뭔가 사람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죠? 약간 중간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토해 배속시킵니다. 요 변화는. 단맛을 먹었을 때 변화는. 매운맛은 어때요? 매운 거 먹으면 땀나고 뭔가 발산되는 느낌이죠? 발산되는 느낌 중에서도 일방적인 발산이라고 해서 요거는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짠맛은 어때? 짠맛도 발산시키긴 한데, 이거 짠맛은, 매운맛은 어떻게 보면 물로 해소가 잘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짠맛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해소가 되거든. 그러면 둘 다 발산인데,
물로 이렇게 뭐랄까 중화가 될 수 있는 짠맛은 오히려 화 쪽으로 볼 수 있겠지. 좀 이거 느낌 오세요? 즉 우리가 어떤 맛을 먹었을 때 반응을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봤더니 신맛, 쓴맛, 산고, 감시납 순서대로 반응은 금, 수, 토, 목, 화로 대략 분류를 할 수 있더라.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금이라는 변화를 유발한 놈, 요 자체는 금이겠어요? 아니에요. 금과 역방향인 일방향적 발산이 목이라는 거야. 이거 느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존재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놈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B라는 애는. A, B면 B라는 애는 한 방향으로 들어간 거지. 그죠? 즉 A라는 애가 목이라는 어떤 일방향적인 발산을 했어. 그러면 금이라는 애는 얘는 어때요? 당연히 일방향적인 수렴을 받겠지. 그러면 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목과 금은 상대적이고 수랑화도 마찬가지예요. 수랑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화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 발산, 수는 전방위적 수렴이니까 얘네 둘도 대치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두 실체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출하는 거지. 두 실체가 만났어. 두 실체가 만났는데 요 B라는 실체,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의 실체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유발했다는 것을 알아챘어. 이런 거지. 우리 신체가 일방향적으로 수렴이 돼버렸네. 그러면 나랑 만났던 요 음식, 요 A라는 존재는 일방향적 발산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향적으로 수렴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맛을 먹었더니 나한테 어떤 금의 변화가 나타났어. 그러면 나한테 신맛을 유발한 요 놈은 상대적인 목의 속성에 해당이 되겠구나. 좀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쓴맛은 당연히 화, 토는 그대로, 요거는 목의 기운이니까 목과 역과되는 금, 수가 되는 거지. 이것 좀 이해 가세요? 이번 시간 요거까지만 할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 원문이나 그 내용 흐름에 따라서 산고 감신함을 목화토금수로 배속시키는 경우도 있고 금수토 목화로 배속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추 이거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 오행기류표에서 요 오미의 산고 감신함은 뭐예요? 이거는 그거지. 어떤 실체 자체의 속성을 목화토금수로 배속을 시킨 거야. 그죠? 즉 오행상 목이라는 게 어떤 금이라는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신맛을 가진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는 이거 사실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또 그냥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퀘스천, 한열은 어때요? 한열은 찬 거 옆에 있으면 차지고 열한 거 옆에 있으면 열해지지 않나요? 근데 왜 금 옆에 있으면 금해지지 않고 목이 되죠? 좀 뭔가 대치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쉽지.
오행은 완전히 뭡니까?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방향성이죠. 금은 일방적 수렴, 그러니까 일방적 발산 방향의 목과 대치된다. 수는 전방위적 수렴, 그러니까 전방위적 발산의 화와 대치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오행은 방향성인데, 이 한열은 전에 기의 밀도 시간에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양적 문제예요. 즉, 기의 밀도 문제야. 어떤 특정 공간 안에 어떤 동적인 기가 많이 있으면 얘는 열한 거고, 동일한 그 공간 내에서 이 똑같은 동적인 기가 조금만 있으면 여기는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양적 문제입니다. 방향성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이렇게 고밀도 실체가 있어요. 고밀도의 어떤 공간이 있어요. 시공간이. 고밀도니까 고온이겠죠. 근데 이게 저밀도의 공간인 저온인 어떤 시공간하고 붙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교류를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량의 기운이 어떻게 가겠어? 기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결국 어떻게 돼요? 둘 다 중간 상태의 온도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온도가 떨어진 거고 얘는 온도가 올라간 거지. 그러면 당연히 고온 옆에 있는 애는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고, 저온 옆에 있는 이온음은 온도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죠? 얘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기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춘 결과가 요 한열 옆에 있었던 요런 변화거든. 그래서 요 오행 방향성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오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어떤 시공간이 있는데 한 시공간에서 쭉 하는 방향성을 보였어. 그럼 당연히 다른 한 시공간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방향성을 보이겠지. 즉 밀도의 문제냐 방향성의 문제냐인 것 같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한열과 뭔가 오행의 어떤 이 오미 배속이 대치되는 것도 요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이 오행 기류표에서 뭐 다른 오행 배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오미를 과연 왜 오미가 두 가지 형태로 상고감심남, 신함, 감삼고 해서 목화토금수에 배속이 됐냐, 이거를 이해하셔도 이것만 이해하셔도 사실 상당히 훌륭한 거죠. 여기서는. 그럼 그 다음까지만 요 라인까지만 하고 볼게요. 그럼 이런 오미가 우리 오장에서는 간, 심, 비, 패, 신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이거 약간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맛 중에 신맛을 가진 어떤 요소들은 간으로 좀 많이 달려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맛이 간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얘가 그냥 얘화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 신맛이 뭔가 구체적으로 화된 게 간이라 이거지. 뭐 이거는 여러 해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요거는 그냥 순서 정도만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맛이 간을 생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간이 오체를 생합니다. 이 오장이 먼저 오체를 생해요. 그래서 간이 각각 해당하는 금맥, 유, 피모, 고를 생하고. 이거 오행 시간에 왜 이렇게 배속되는지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요런 어떤 오체가 오행 상생 관계에 오장을 생성하는 거야. 신비패, 신간. 아시겠죠? 그래서 즉, 간이 생한 다음에 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가 생하는 심을 생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즉, 오장은 이미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 오미에 의해서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오장은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오미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오장이 뭘 생성해? 2차적으로 오체를 생성하는 거지. 이렇게 생성된 오체는 자기와 상생관계에 있는 오장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자양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심도 여기서 1차적인 생성이 끝났거든. 그래서 뭔가 요 관계는 이렇게 1차적으로 생성된 거를 뭔가 후천적으로 계속 뭔가 꾸준히 자양해주는 느낌? 뭐 이것도 후천적이니까 후천적인 말은 아니죠. 이거를 꾸준히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느낌? 즉 주로 쓴맛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나머지 그 근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얘가 계속 이중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속 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죠. 오미의 오행 배속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맛을 유발하는 실체, 그게 실제로 작용한 용, 채용론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쉽다. 요 자체만으로도 조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스터에그 잘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요거를 오행기류표 오늘 원래 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이 좀 있어서 요거를 따로 그럼 오행기류표를 2시간에 나눠서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